요새 주민증 저희가 주민증 만들면 되지 않아? 휴대폰으로 발급되잖아. 아 그래요? 발급하잖아. 주민 인터넷에 하지 않았어? 저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휴대폰에 저장돼 있잖아. 그런 민증 이밖에 없어. 증도 있어야 되겠지만 요새는 다 이걸로 인정되니까. 요즘 주민등록증 딱 나올 때는 기분이 좀 삼삼하지. 나도 이제 어엿한 시민이 되었구나. 나왔어? 네. 그럼 너 이번에 투표하겠네? 저 생일이 6월 9일이에요. 너 6월 9일이야? 네. 그래서 2월 3일 때문에 저도 하고 미치겠- 싶거든요. 미치겠네. 투표에 가서 느껴보고 싶거든요. 어? 야, 너 진짜 환장하겠다 진짜. 왜요? 엄청나게 용돈 주신다. 갑자기. 원장님 71년 되세요. 뭐야? 왜? 2월 9일 생이신데. 내가 너랑 생일이 같단 말이야? 환장하겠네 진짜. 진짜 선배시군요. 내가 평생 살면서 두 번째 만나는 거야. 내가 예전에 학원에서 근무할 때 어떤 여자 선생님이 전화기로 뭐 주민번호 불러주면 있더라고. 앞자리 불러주는데 0609. 근데 그 여자 선생님은 나랑 연도도 똑같았어. 조 여자가 갑자기 내 주민등록번호를 왜 부르나 해서 들어봤더니 같은 날 태어나잖아. 너 그거 알아? 해리 있지, 해리. 해리요? 월스데이 해리. 아 네. 걔 생일이 6월 9일이야. 아 진짜요? 몇년 생이세요? 걔 그래서 인스타 걔 아이디 보면은 해리 0609 이렇게 있어. 역시. 네 생일이 해리 생일이야. 탄신일이 곧 다가오네. 네. 아, 너 몇 그 채로 투표 못 하는구나. 하고 싶어요 진짜. 승환이 이번에 한 표를 행사하겠네. 저는 행사하지 않아요. 왜? 이 민주주의의 적. 나머지는 나머지는 애들이야? 표가 없어? 아유, 그렇죠. 민주. 되게 안 좋았어. 너 언제? 몇 월이야, 승희? 5월? 너 있네 투표권? 아, 행사할 거야? 자, 알곡고 13강의 4번. 요거 6월 4일 모의고사에도 이 내용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데 강력한 비판들이 존재하는데 오바다, 에바야, 에바. 익스텐션이 확장이니까 과도한 확장이야. 기술이 뭐 자고 일어나면 지금 기술이 뭐 지나칠 정도는 지금 확장되고 있단 말이야. 옛날엔 기술을 안 써도 되는 것들이 다 기술을 써야 되는 걸로 지금 다 되고 있어. 니네만 해도 있잖아. 옛날엔 그냥 응? 책하고 펜만 있으면 됐는데 패드도 있어야 되고. 이것이 인볼브는 정확히 얘기하면 수반하다. 포함한다는 건데 주어는 비평이야. 그러니까 비평의 무엇이지? 내용들이야. 무슨 내용? 이런 주장이 비평에 있다는 거야. 무슨 주장? 이게 핵심 단어야. 디휴머나이제이션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인간이 필요한 곳이 점점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게 비평이라고. 많이 들어본 주제 아니야? 지난번에도 했지만 기술이 발전해서 인간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식당에 서빙하는 아줌마들 일자리도 없어지고 그게 싫은 할머니들 있지. 그러면 어서 오세요. 뭐 드시겠어요? 이런 게 좋았는데 딱 가면 그냥 주방에서 사람이 뻔히 보고만 있어. 키오스크. 뭐야? 되게 비인간적이 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디휴머나이제이션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지금 기술의 확장이.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러한 주장들은 그렇게 새로운 일도 아니야. 이게 중요한데 새롭지 않다는 건 최근에 우리의 뭐 IT 시대의 발달에서만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언제 얘기를 해야 돼?
캐나다의 철학자, 전자 시대의 오늘날 우리가 이 전자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는 캐나다의 철학자인 마셜 맥루헨이라는 사람은 primarily was techno utopian. 이 사람은 1차적으로는 프라임이 내가 숫자 1이라고 그랬지. 1차적이란 말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사람이에요. 기술을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평을 하면 원래 안 돼. 기술은 발전시키면 발전시킬수록 좋다 이런 주장을 해야 돼.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1차적으로는 기술 지지자지만 그래도 그는 또한 비판적 사고자이기도 하다는 것은 기술을 좋아해도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중요한 건 이건데 이 사람은 뭘 경고했어? 이미 최근의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수십 년 전에 이미 경고했어. 이것에 맞서서 대항해서. 핵심은 이거지. 아까 나왔다. 바로 너무 지나친 인간의 익스텐션. 너무 많은 인간이 뭘로 들어가는 거? 기술로의 너무 많은 인간 확장. 인간이 확장시키는 거야. 무엇을 향해서? 기술 속으로. 그러니까 이게 해석 잘해야 돼. 너무나 지나친 인간의 기술로의 확장이라는 건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지는 걸 경고하긴 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참 입장이 애매한 거야. 기술을 발전시키기 좋다라고 하면서도 너무 지나치면 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걸 자칫 인간의 확장, 기술로의 확장, 인간이 더 능력이 늘어난다가 아니라 인간이 하는 일의 확장이다. 무엇으로? 기술로. 인간이 하던 일도 기술화 시킨다.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야. 맥루헨은 유명하게 주장한 것이 모든 미디어 익스텐션, 인간의 미디어의 확장은 바로 사지절단과 똑같아. 앰퓨테이션. 이게 비판의 내용이야.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찬성한 게 아니고 경고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왜? 너무 지나친 모든 미디어, 이게 미디어 기술이 상징하는 건데 이것의 확장은 인간의 사지절단, 상징하는 게 뭐야? 인간이 원래 자유롭게 하던 일도 못하게 마비시켰다 이 말이야. 팔다리를 잘라버렸다 이 말이야. 그 예를 들어서 일단 우리가 자동차를 가지고 난 뒤에는 이게 사지절단의 내용이야. 우리는 샵으로 더 이상 걸어가지 않는다. 됐어? 그래서 다시 한번 보지만 요 문장이 내용적으로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가. 이것의 사례가 나오니까. 극단적인 방법을 쓴 거지. 기술을 찬성하는 자마저도 너무나 지나친 too much human extension into technology. 인간이 너무 지나치게 기술에 의존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고했다. 그건 곧 인간에게 능력을 주는 거 뺏는 거. 인간 고유의 능력을 뺏는 것과 마찬가지다. 인간 고유의 능력, 걷기거든. 걷기인데 걷기를 못하게 만든 게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사례. 일단 우리가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를 갖고 나서는 이번에 마비된 것은 우리는 기억력이 사라졌어. 그래서 그때 사례 들었잖아. 니네 아빠 전화번호 기억나? 그건 알아? 할아버지 전화번호. 할아버지 계시지? 전화번호 모르지? 근데 전화할 수 있어 없어? 있지. 휴대폰에 뭐 돼 있어? 그렇지. 예, 친구 전화번호. 너 이승민 전화번호 기억해? 근데 저장은 돼 있지? 안 돼 있어? 그 조현승 전화번호 저장돼 있지? 네. 번호 알아? 아니요. 그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전화번호를 다 뭐 했겠어? 기억하고 있었다. 그래서 옛날에 80년대 장면 나오잖아. 전화번호 공중전화 앞에 사람들이 서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게 꼭 엄마 아빠한테는 거는 건 아닐 텐데 자연스럽게 막 거래처 이런 데도 그냥 딱 동전 넣고 너무 이렇게 걸잖아, 그지? 니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니네가 착각하는 게 있어. 단어 외워야지 한 다음에
휴대폰에다가 저장을 해. 외워야겠다고. 그리고 저장됐다는 생각 때문에 안 본다니까. 그리고 착각을 하지. 마치 다 있어. 다 정리해놨어.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점점 똑똑해지는 거야. 바보 같은 거. 사시절단이. 그리고 now that 이거 뜻 뭐냐? now that 묶어서. 또 지금 그거 들으지 말고 now that 뒤에 주어 동사 나오잖아. now 대신 내가 because랑 같다고 했는데. Now that we have a personal GPS, 우리가 개인용 GPS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휴대폰에다가, 근데 휴대폰 GPS 다 있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뭐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의 길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것이 없이는. about은 여기저기, around랑 같은 경우. 여기저기 길을 찾는데, 그래서 뭐 예능 프로에 많이 나오잖아. 자, 뭐 1박 2일 같은데 뭐 어디까지 도착하시는데 휴대폰을 압수합니다. 그럼 그 멤버들한테 그게 큰일이 된단 말이에요. 휴대폰 요새 뭐 하더라? 그 누구야? 박서준하고 나오는 거 뭐냐고. 그 자기끼리 여행 다니는 거죠. 박서준하고 최우식하고 그 여자애랑 3명을 이렇게 휴대폰 다 뺏고 전국 돌아다니는 거 하는데 TV 안 보나? 고3이니까 보면 안 되지. 하여튼 걔네들이 휴대폰을 다 뺏고 자기들이 스스로 예약하고 길을 찾고 해가지고 전국 여행을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예능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건 그만큼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요즘. 그지? 이래 생각해봐. 야, 최현준 너 저기 노년동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그 부탁한 물건 좀 찾아와라. 빨리 가. 어떻게 가요? 휴대폰 주셔야죠. 그런 거야. 야, 휴대폰 없이 인만 이정표 보고 이렇게 찾아가면 되잖아. 아, 못 가요. 근데 한 20-30년 전에는 야, 내일 논현동 가서 물건 찾아와라 그러면 아씨 어떻게 찾지? 하면서 막 자 이렇게 가고 지도도 보고 막 할 거 아니야, 그치? 안 한다니까 요새. 더 똑똑해졌어, 바보가 됐어. 여기까지 사례야. 순서 문제. 이 문제는 내용보다도 순서. 주제를 먼저 탁 던지고 그 다음에 예시를 들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갈무리 해야지. 그지? 그래서 갈무리가 바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예시를 들었던 맥루한의 주장, 그것의 철학을 기반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는 점점 포스트 리터레이트 어떻게 되고 있다. 탈문해화. 어려운 말 같지? 탈은 벗어났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 원래 포스트의 의미는 후야, 후. 다음에 일이 벌어진 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포스트 워가 뭐야? 포스트 워 제너레이션을 전후 세대라고. 그럼 이제 과거에는 리터레이트한 시대였어. 우리가. 문해력이 있는 시대였단 말이야. 요즘에 애들이 왜 문해력이 떨어지는지 알겠지? 그런 거야.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야. 요즘 그런 애들 있어. 외국 나와가지고 인가 영어를 알아야 영어 문해력이 있어야 길도 찾고 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뭐라 그래? 휴대폰 번역기 키면 되는데 얘가 다 해주는데 이렇게 되는 시대. 그래서 탈문해화라는 것은 이제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런 시대가 지금이다. 이게 원인이 누구야? 기술 때문에. 이런 탈문해화의 시대에 우리는 탈문해화 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로지 지금 다 얘기했잖아. 어디에만 해줘? 스크린. 그 스크린은 가득 차 있어. 뭘로? 그림도. 글을 안 읽어도 된다니까. 뭐라기보다는 글로 된 프린트 미디어라기보다는 책과 같은. 그러니까 니네 요즘 시대를 살면서 부모님들이 니들한테 책 읽으라는 게 어불성설이야 사실. 더 편한 방법이 있어 없어? 있으니까 책 안 읽어도 된단 말이야. 애들하고 싸우는 거야. 중2들한테 책 좀 봐. 아니 책을 왜 봐야 돼? 다 이렇게 휴대폰이 다 설명해 주 그림으로 다 보여주고 쉽게 얘기해 주는데. 그지? 스크린에 글자가 나온다? 모르면 바로 번역기 돌리면 되는데. 그지? 그러므로 가능하다. 뭐가? 바로 주제. 다시 한번 갈무리. 그래서 이게 핵심 문장이에요. 빈칸 나올 수 있는 거죠. 윗줄 다시 한번 반복이라고. 윗줄에 대한 재진수. 빈칸. 바로 인간의 faculties, 기능의 존재는
기술과 바이오 강화를 통해서 인간의 기능의 확장이지, 익스텐션. 이 확장이 뭘 통해서 이루어졌어? 기술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늘어난 건 맞거든. 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늘어났지만 뭐라 그랬어? 사지절단 됐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뭐 나와야 돼? 브링아웃, 초래하다. 오히려 뭘 초래했다? 사지절단에 해당되는 거. 거기 본문에 몇 번이었어? 4번에 arrested. arrest는 원래 체포하다인데 ed이 붙었으니까 체포됐다는 게 뭐야? 자유롭게 도망가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저지되거나 아니면 제한된 이런 뜻이야. arrested. limited 써도 되겠지. 어떤 제한된 발달. 무엇에? 타고난 진화. 고등 인간 능력의 타고난 진화 발달 과정을 저지했다. 인간이 어떻게 보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진화해 온 건 발전하는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공학적인 능력을 진화시켰거든. 근데 그 진화를 막은 게 누구야? 기술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 그렇게 발전하지 않아도 된다니까. 쉽게 말하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기린이 목이 짧아서 자꾸 목이 긴 기린이 태어나는 유전적 과정을 겪겠지만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기린이 기술을 가졌다. 그럼 목 안 늘려도 돼. 뭐야? 다른 장치를 착용하면 되니까. 그게 기술이 이제 자연적인 진화를 저해하는 거지. 요즘도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거든. 재미로 들어봐. 요즘 태어난 애들이 속눈썹이 길어진대. 그래서 예뻐, 애기들이. 근데 속눈썹이 긴 거는 저 아랍 생각해 보면 돼. 아랍의 모래폭풍과 먼지가 많으니까 거기서 살기 위해서 그 생명공학적으로 깊은 눈과 두껍고 긴 눈썹을, 속눈썹을 진화시킨 거야, 거기 사람들. 근데 지금도 우리가 미세먼지가 많아져서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옛날보다 공기가, 그래서 요즘 애들이 눈썹이 길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 요새 깐난 애들 보면은 그 눈 붙어 있고 눈썹 짧은 애들보다 눈썹이 길게 예쁜 애들이 많이 태어나잖아. 그죠? 근데 이것도 만약에 인간이 고글이나 완벽한 어떤 그 먼지 방어 기술을 발전시키면 그냥 진화 안 해도 되니까 멈춰버린다니까. 앰퓨테이션 쉽게 말해. 오케이? 나도 기술을 믿고 키를 더 크지 않게끔 한 거야. 키 높이 신발 신으면 돼. 진화가 멎었다. 이해시키려고 씨는 자기 비하까지 해야 되니까. 이해되니? 선생님 자기 비하 생각해. 키 높이 구두 생각해. 아, 선생님 왜 키가 안 컸지? 왜 진화를 안 했지? 아, 키 높이 구두 기술 때문에? 이거야 주제가 이거. 아니 키 높이 기술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든 살려면 내가 아니더라도 내 자손은 키가 작으면 못 사니까 어떻게든 키가 크게 만들려고 진화시키지 않겠어? 계속해서. 그걸 중단시키는 게 뭐다? 기술이다. 그러면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동물들은 뭐가 없어서 진화를 거듭하는 거야? 기술력이 없어서. 계속 그 진화를 통해서만 발전시킬 수밖에 없어. 진화는 때로 냉정할 수 있어. 그 저기 뭐야? 너 들어봤냐? 동물이 새끼를 낳으면 가장 약한 새끼를 물어 죽이는 거. 그런 얘기 들어봤어? 가장 약하고 병들게 태어난 새끼를 어미가 직접 물어서 죽여. 왜 그럴 것 같아? 필요 없으니까. 이 동물은 자기 개체의 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 자체의 생존이 중요한 거야. 본능이야, 쉽게 말하면. 종 전체를 봤을 때. 그럼 뭔가 열성인자가 많은 자식이 태어났어. 얘가 살아남아서 번식을 거듭하면 종 전체가 약해질 수 있어. 생명공학 때 배웠지? 그럼 어떤 인자만 남겨야 돼? 우성만 남겨야 되지. 그래서 약자 도태를 자식 관계에서도 시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그 동물의 하나의 종이 강인한 세력들만 남을 수 있게. 그래서 저기 굉장히 힘든 곳이 남극 북극이잖아. 북극에 그래서 바다사자 이런 애들이 조금 얘기가 그렇게 들리겠지만 수컷 한 마리가 한 500마리의 암컷을 다 짝으로 삼거든. 근데 그게 와 저 씨 나쁜 새끼 골고루
나눠서 결혼해야지. 그게 아닌 것이 그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말로 강력한 수컷의 그 유전자를 받아야 돼. 그래야 종이 보호가 돼. 그래서 그 바다사자들은 역시 수백 마리의 수컷들이 전투를 거듭해서 마지막에 전투력을 인정받아 남은 한 마리가 모든 암컷을 차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이 봤을 때는 위상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그 척박한탕에서의 생존 전략이야. 그만큼 많은 수컷들을 몇백 마리나 제압했다는 건 엄청난 그 유전자가 있는 애잖아. 쾌가 암컷과 교배를 해서 새끼를 낳아야 그 척박한 땅에서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종의 보존이 가능해지는 그런 겁니다. 인간은 뭐가 있으니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 동물이라고 그러면 태어날 때 기형아로 태어나면 즉각 처분해야 돼요. 동물의 세계에서. 인간과 동물이 그래서 달라. 자, 하나만 더 보고 두 번째 하는 거고 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니까 오히려 기말고사는 쉬울 수 있어요. 중간고사도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 정신만 차리면 돼. 정신만 차리면. Sharing meanings and experience. 우리 준서랑 나랑 같은 수업을 해도 준서랑 현준이랑 같은 수업을 해도 수업은 같잖아 지금. 근데 그 수업이 갖는 의미와 경험을 모아는 게 서로 공유하는 것은 그리 단순하고 자동적인 과정은 아니다라는 거야. 아니다라는 거야. 나 동그라미 치고 그게 두 명의 사람들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이 여기 나오잖아. 같은 진행 중인 사건에 참여하거나 관찰을 하더라도 이 지문 나오면 생각해. 똑같이 수업을 들어도 그 수업의 의미가 똑같지는 않다. 이런 거야. 응? 그들이 그것을 겪고 있는, 경험하는 사건. From different perspectives. 두 명의 사람들이 관찰하거나 참여해. 같은 진행 중인 사건에. 응? 그때마다 그들이 그것을 다른 관점으로 공유한다. 문장 여기까지. 뭘 가지고 또 다른 역사, 전력이라고 하지. 본인의 과거의 경험, 또 다른 배경 지식 이런 것들과 함께 그것을 경험한다. 됐어? 여기서 whenever는 이든 그게 언제든 간에 whenever 그들은 그것을 그 경험을 그 사건을 경험하는데 항상 다른 관점과 다른 개인의 역사 그리고 다른 배경 지식과 가지고 경험한다. 내가 아라고 하면 다 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응? 자, 개인의 역사가 달라. 내가 아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이제 현준이는 치과에서 똥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서희는 뭐 깨달음의 순간에 이거였구나.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썼으니까. These differences 순서 중요해. 차이점 얘기했으니까 이 차이점들 시험 무조건 중요하고 이 차이점들은 가장 글레어가 뭐였어? 글레어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뚜렷해진다는 거지. 자, 언제 뚜렷해지냐? 그 개인들이 관련된 개인들이 포함하고 있을 때, 그 개인들에 누가 속해 있을 때냐? 유아나 아주 어린 아이. 이건 A고, 그리고 B는 유아든 어린아이든 누구랑 어른들과 함께 있을 때 더 강력해지는데, 비록 어른들, 그 이벤트를 마련한 어른들, 누굴 위해서? 아기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마련한 그 성인이 요거 서술형 may find it difficult 감목 적어 서술 to keep 진목 적어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즉 마음에 두는 것이 어렵겠지만 말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뭔지 알아? 어른들은 아이를 위한 걸 한다고 하면서 얘 입장은 생각을 안 한다고. 본인의 경험대로만 생각한다고. 뒤에 사례가 나오는 게 뭐야? 엄마가 수영을 너무 좋아하고 물이 너무 좋은 엄마야. 그래서
자기 경험만 생각하고 애기 우리 애기랑 같이 목욕하면은 얘가 정말 뭔가 뭐라 그래 상쾌한 감정을 느끼겠지 물놀이 좋아하겠지 엄마랑 해보자 재밌지 재밌지 이렇게 강요할 수 있다. 애는 그게 죽기보다 싫은데 니네 당해봤어 안 당해봤어? 난 어렸을 때 당해봤어. 갑자기 아버지가 일요일 아침에 쉬려고 하는데 야 옷 입어 따라가 어디가? 진짜 맛집 있어. 야 끝내줘 진짜 풍경도 좋고 여기 가면 진짜 좋아 한단 말이야? 따라가 보잖아? 맛도 없고 풍경도 그래. 아빠 혼자 신난 거야. 나는 근데 뭐라 그래? 자꾸 강요하지. 내가 당해봤잖아. 야 준수야 좋지? 좋지? 맛 어때? 괜찮지? 이건 뭐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는 거잖아. 이 상황이야 지금. 아이 입장에서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죽기보다 싫은데. 음식 같은 거 그렇지 않냐? 음식 같은 건 뭐야? 아빠는 진짜 야 이게 소 도가니탕인데 진짜 끝내줘. 이상해. 너 이게 이상해? 있지 않냐 그런 음식? 아빠는 기가 막히게 맛있다면서 좋아하는데 서희 당해봤지? 이게 왜? 아빠가 첫사랑이면 그걸 먹었었나 보지. 그거 쉽잖아. 아빠는 첫사랑이면 그걸 먹어봐가지고 아주 역사가 아주 좋은 기억의 역사가 있는데 그런 역사가 없는 아이한테 그 음식을 강요하면 먹겠냐고 그게. 나 어렸을 때 선짓국이랬어. 선짓국. 피덩어리 아니야 그거. 너무 먹기 싫더라고. 근데 그걸 먹으면서 야 시원하지 먹어봐. 안 먹을래 그러면 이 새끼가 먹으라고 뭐 이랬다니까. 지금은 또 내가 바뀌어가지고 선짓국을 내가 즐겨 먹지. 그렇게 되는 거지. 이제 역사가 생겼으니까 또 좋아할 수도 있는. 그럼 여기 왜 애와 어른을 비교하는지 알겠어? 특히 인파 유아 전혀 관점도 다르고 지내온 역사도 달라. 응? 그래서 여기 목욕 얘기 나온 거야. 이 목욕 이벤트야. 아까 어른이 어레인징한 이벤트가 바로 목욕이야. 목욕을 시킬 때 예를 들어서 부모 이거 문법 잘 기억해줘.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항상 문법으로 잘 나와. 그 부모의 경험은 물놀이의 경험은 has been fun. 그 행사를 주최할 때까지도 상당히 즐거운 것이었고 그리고 부모의 지식 두 번째 나오지. 부모의 지식 알고 있는 것이야. 그 물의 원천에 대한 지식. 이 물이 바닷물이 아니고 무슨 물이다? 욕조물이다 라는 거 알고 있는 거야. 욕조물은 안전하지 바닷물보다. 그 지식. 근데 애는 인판 특히 유아면 물에 빠뜨리면 그게 바닷물인지 욕조물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 그지? 근데 이 지식은 부모는 가지고 있단 말이야. 안전해 여기. 그리고 그것의 성질. 이게 바닷물도 아니고 욕조물이니까 네가 빠져도 뭐 숨 못 쉬고 그러지 않은 물이고 얕고 뭐 이런 거 물의 속성 있잖아. 짠물도 아니고 민물이고 이런 거 알고 있잖아 그지? 그 부모는 이런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부모는 제공한다. 뭘 제공해? 미안하다. 끊기 잘못. 내가 예전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소유격만 빠져도 되는 관계사절이기 때문에 문장 전체는 어떻다고 그랬어? 완전. 그래서 그 부모의 지식 무엇에 대한 물의 원천에 대한 지식과 물의 성질에 대한 지식이 부모한테는 뭘 제공하고 있는? 자신감. 괜찮아 이거지. 안전해 이거지. 엄마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애새끼는 안전한지 모른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마지막 관계사절. 그 역시 부모야. 부모의 신체 컨트롤이 애가 그런 거야. 너 강아지 있지? 강아지 딱 안을 때 애기라고 생각해봐. 나는 자신 있지. 얘를 안 떨어뜨릴 자신 있다. 근데 강아지는 알아 몰라. 그 발버둥 치는 거야. 가만히 있어. 뭐 내가 딱 자신감 있게 들어줄 수 있어. 근데 강아지는 네가 놓치면 어떡해. 자꾸 이러는 거야. 애기들도 마찬가지야. 나는 어른이니까 네가 동작을 잘못해도 분명히 확실히 잡을 수 있어. 자신감이 있지만 애는 그래도 떨어뜨리면 어떡해. 떨어뜨리면. 오케이? 그래서 너 지금 이 나이에 더 어렸을 때도 그랬나? 아빠가 목말 태워준 다음에 선뜻 타냐? 선뜻 타는 놈도 있겠지만 아빠를 좋아하면 약간 니네 의심하지 않았어? 초등학교 때 야 목말 태워줄게. 그럼 의심한단 말이야. 아빠는 자신 있어. 내가 근육이 있으니까 너 딱 목말 타면 내가 확실히 잡아줄 수 있어. 꽉 잡아. 아빠가 안 떨어뜨려. 근데 거기 타고 있는 애는 어때? 아니 근데 잡아주면 어떡해. 왜 잡아요?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신체 이거 부모야. 부모의 신체 동작이 보장해 줄 수 있다. 아기가 안전하게 붙들려 있는 것을.
그리고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을 내가 보장해 줄게. 이런 부모는 동사가 여기 나와. expects 목투.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이 문장도 별표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가목적어 부분부터 어디 있었어? 가목적어 어디 있어? 여기 지금 가목적어 포함된 어디냐? 좀 긴데 여기서부터 여기 expect 목투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한 번씩 써봐야 돼. 이게 지금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제 엿먹을 수 있어. 그래서 이들은 기대하는데 유아가 내가 잡고 있으니 너는 물 튀기는 거 그냥 즐기면 돼. 그렇게 기대하는데 애가 짜증내면 엄마는 열받는 거지. 아 얘가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잡아준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물놀이에 대한 경험이 부모와 자식의 관점이 다르다는 거지. 자 그러나 여기까지 무슨 입장? 이 순서 아까 잡아줬지. 부모 입장이 이래. 그럼 하지만 누구 입장도 나와요? 그 베이비. 애 입장에서는 끝까지 여기까지 또 서술형. 뭐 때문에? 애 입장에서는 다목적 목적격보고 진목적어가 이번에는 대절. 이것이 분명할지도 모른다. 애 입장에서는 뭐가? 그녀의 관점이 꽤 다르다는 게 분명할지도 모른다. 누구와? 그 부모 어른과. 오케이? 네 글자 한자성어.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사자성어 네 개. 네 글자. 아이 그거는 역지사지 해야 된다는 거고. 이럴 때 뭐라고? 동상이몽이야. 동상이몽. 같은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는 거야. 그래서 아빠한테 아빠는 결혼생활 만족해? 오! 엄마한테 뭐라 그래? 내가 씨발 다시 태어나면 니네 아빠랑 결혼 안 해. 이거지. 근데 둘의 부부생활은 같잖아. 엄마 아빠의. 부부생활은 공유하고 있잖아. 근데 서로 그 부부생활을 판단하는 것은 어떻다? 다르지. 왜? 관점이 달라서. 동상이몽. 이 글이 전체가 동상이몽에 대한 얘기야. 그럼 빈칸도 동상이몽이 들어가야 돼. 둘은 결국 어떻게 보면 공유하는 거야. 경험은 공유하지만 동상 하지만 의미는 다르다. 이몽 다른 부분을 본다. 역지사지는 집에 가서 써먹는 거야. 야 공부하라고 아빠가 이러면 아빠 역지사지 좀 해봐. 아빠 같으면 이 휴일날 이렇게 공부하는 게 쉽겠어. 아빠도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가져봐야 돼. 이렇게 내 입장을 이해해줘. 이게 역지사지야. 서로 입장 고려 안 하고 지 생각만 하는 게 동상이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뭐 이거 들어가지고 시험에 나오겠어? 이게 동상이몽이야. 저 교과서에 이거 이렇게 나와. 이거 오른쪽 저는 13을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보면 되죠. 스트라이프는 벗기다. 원래 수고로 스트라이프. A 모두 B가 A B에서 B를 벗기다. 그럼 여기 A는 있잖아. B가 없는 거거든. 응? 그럼 실패가 우리에게서 벗겨낼 수 없는 한 가지는 느낌이다. 어떤 느낌? 우리가 좋은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다. 좀 더 보면 이것은 가리킨다. 우리가 그러므로 반드시 나쁜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는 걸 가르치지도 모른다. 다시 실패했어. 근데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쳐버리지 못하는 감정 하나가 남는데 뭐다? 우리가 좋은 사람일지도 모르는 감정을 우리가 실패가 뭐 해버려? 떨쳐버려요. 스트라이프가 벗기더라고요. 우리는 원래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실패가 생기면 실패가 우리한테 벗겨내는 게 뭐냐? 즉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잃게 되는 게 뭐냐? 다시 실패가 우리한테서 주는 거야, 뺏는 거야? 뺏는 거지, 벗겨내는 거야. 실패를 하면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우리가 좋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뺏어가 버리지.
그럼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뺏어갔으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가리키는 게 우리는 그러니 어떤 사람이다. 실패하면 나쁜 사람. 그러니까 네가 육사 모의고사를 실패하면 아이 나쁜 놈. 나도 좀 능력이 부족한 놈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나 현실은 좀 더 복잡하다. 복잡하다는 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도 일간 맞는 말이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깔기 위해서 복잡하다고 하는 거지. 아이러니하게도 people who are genuinely good, 진짜 좋은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who know about kindness, 친절이나 인내나 용서나 타협이나 사과나 온화함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인데 항상 의심해. 본인들이 어떤 사람일지 모른다. 그렇지. 이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야. 실패를 안 하는 사람이면 자신이 계속 좋다고 생각해야지. 근데 이 사람이 실패를 안 했는데도 자신이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자, 위에 사람은 뭐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실패? 실패하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근데 얘네들은 진짜 좋은 사람은 실패도 안 했는데 뭐라고 생각해?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양심 없는 새끼들은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나온다. 근데 진짜 착한 애들은 야 혹시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잘했는데도 뭐 생각한단 말이야. It seems 그것은 마치 우리는 cannot both 둘 다 될 수 없는 거야. 좋은 사람인 동시에 진짜 좋은 사람이면 실패를 의심해야 좋은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무엇과 동시에 blameless 비난 없는 완벽한 사람, 순수한 본인 스스로 나는 비난받지 않을 진짜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과 진짜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병행이 안 되지. 왜냐하면 진짜 좋은 사람은 자신들이 그래도 비난받을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데 독특한 결과물, 예리하고 진행되는 인식, 한 사람이 무엇 될 수도 있다. 내가 나쁜 놈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계속 인식하는 것의 결과물이 진정한 뭐야? 선함이야. 정의를 딱 내리고 있어. 진짜 선하다는 건 뭐다? 내가 나쁜 놈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는 거 항상 두는 거. 항상 두는 거지. 즉 to be thoughtless. 내가 이때 남들이 볼 때는 착하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부주의할 수도 있고 병소리야. 또는 멍청할 수도 있고 또는 잔인할 수도 있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무지할 수도 있다. 타당한 다른 사람의 요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럼프는 좋은 놈이야. 진정한 좋은 놈이야? 트럼프. 아니지. 걔는 지 말이 다 맞대지. 완벽하고. 진정한 좋은 사람이야. Only on the basis of a perpetual. 이거는 끊임없는 vigilant, 경계심이 있어요. 이 경계심이 무슨 경계심이에요? 경계하면서 자기가 나쁜 놈일 수도 있다. 이걸 경계하는 거. 우리가 hasn't got the right. 권리가 없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그런 의심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할 권리가 없다라는 그런 경계심. 나 혼자서 내가 착하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다. 그걸 경계하는 마음이 실제로 does one come anyway near the 오게 된다. 윤리적인 높은 기준. 바로 선함이란 타이틀에 자격이 있는 높은 윤리적 기준 가까이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있다. 되니? 자, 근데 뭐라 그랬어? 이게 원래는 그냥 one comes라고 쓰면 되거든. 표기해놨어. 여기 밑줄치 몇 천 원이냐? 이 밑줄치 초록색 있지? 파란색 있지? 이게 원래 one, 그렇지? one comes로 쓰면 되는 거야. 이때 one은 우리면이고, 우리는 어딘가에 도달할 수 있다. 가까이에 이런 거거든. 근데 앞에 뭐 때문에 도치된 거야? 왜 도치가 됐어요? 강조해. 뭐 때문에 도치가 됐냐? only 부사. 이 only 플러스 부사구는 뭐뭐 할 때만이지
이걸 준부정어라고. 준부정어 뒤에는 도치가 돼. 요럴 때에만 우리는 도달할 수 있다. Only in the morning. 언제만? 아침에만 do I eat the food. 나는 그 음식을 먹는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뒤로 보낸다. 앞에다 안 쓰고 그럼 I eat the food only in the morning. 이렇게 그냥 씁니다. 자, 그래서 대가. 진정으로 선하게 되는 대가는 is the 끊임없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착한 사람이 되려면 이런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뭐가 될 수 있다. 언제든 그런 괴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컴바인드 미드 무엇과 합쳐서 기본적인 주중 붙이는 거 조심해야 돼. 레이버링 어떤 사람 다른 사람을 괴물로 분류하기 전에 스스로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생각해야 되는 거지. 이게 바로 트럼프 욕하는 거지. 트럼프 지금 스스로 지가 괴물이 되고 있잖아. 근데 그걸 의심하지 않고 이러한 저 사람들 괴물이다 이렇게 지정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양심의 가치, 내가 괴물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반합니다. 믿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부터 나오죠? 실패로부터 쉽게 나온다. 됐니? 이게 결국 뭐야? 착한 놈은 끊임없이 자기를 뭐한다? 의심한다. 근데 착하지 않은 놈은 맹목적으로 자신에 대한 선함을 주장하는 것이. 그럼 진짜 착한 놈이 아니야. 우리 조현성 지금 오늘 없지만 맨날 보면 선생님 좀 완벽하지 않나? 저 정도면 훌륭하죠. 진정선함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선생님이 태양은 너 잘하고 있잖아. 아니었어요. 제가 그래도 부족한 면이 많아요. 이 정도면 잘하는데 아니에요. 찾아보면 또 저런 부족한 면이 있을 거야. 저기 진짜 사람이 됐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체크하시고 이제 시험 대비가 시작됐으니까 그 자기 시험 범위 문제 중에서 필요한 문제 있으면 카톡으로 보내세요. 몇 번 문제 몇 문항 정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제공할 테니까. 고생들 했어. 아름다운 학창 시절이 흘러가고 있다. 우리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학원 생활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평생 안 와. 재수할 건데요? 재수하고는 분위기 달라. 재수학원 가서 무슨 수행평가 도와주세요 얘기 어떻게 할까? 힘내고 즐겁게 공부해. 고생했어.